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김 자습서로 공부해 볼 건데요. 자습서 페이지는 186쪽, 교과서는 이쪽 145쪽 정도 피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저희가 4단원을 시작할 거예요. 기말고사 대비를 할 거니까 다시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 볼게요. 자, 먼저 제목은 서희처럼 협상하라. 자, 서희가 다들 누군지 아시죠? 외교 단판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은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러면은 협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협상을 언제 하냐? 의견과 주장이 상대방과 다를 때 하는 게 협상이구나. 자, 이걸 알고 이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이겠구나. 이렇게 알고 먼저 넘어갈게요. 자, 학습 목표로 내용을 엿보자. 1번, 서희처럼 협상하라 라는 것은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의 의미와 전략 및 중요성을 이해해보는 단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원을 통해 협상의 의미와 전략, 올바른 협상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협상을 배워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핵심 1번,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미와 전략 알기. 2번,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 문제 해결이다 라는 거죠. 자, 생각 열기 보기 전에 왼쪽 날개에 있는 협상의 의미와 필요성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먼저 협상의 의미, 개인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 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표가 합의하는 것을 의미함. 자, 그래서 협의라 되어 있네요. 제가 먼저 말했지만 협상과 비슷한 의미에는 합의가 있고, 말로써 한다 할 때 토의, 또 유의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필요성 1번, 의견 차이를 줄이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음. 2번,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음. 자, 이제 협상을 통해서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고 참여자 모두가 원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필요성이자 협상을 해야 하는 이유이자 협상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생각 열기 넘어갈게요. 다음 만화를 보고 세 형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보자. 자, 세 형제가 모두 만족한다. 자, 여기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 한마디로 여기서도 결국은 협상이 일어나겠다. 협상을 해야겠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먼저 읽어보면, 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너희에게 17마리의 말을 남길 것이니 첫째는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 막내는 9분의 1을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자, 첫째가 말하길 2분의 1이면 8마리 반이잖아. 살아있는 말을 죽일 수 없으니 난 9마리를 갖겠어. 그랬더니 둘째가 안 돼, 9마리면 2분의 1이 넘는 거잖아. 나야말로 3분의 1이면 5마리하고 3분의 2니까 6마리를 갖겠어. 그랬더니 막내가 둘째 형 역시 5마리 3분의 2만 가지셔야죠. 저는 1마리하고 9분의 8이니까 두 마리를 가져도 되겠지만요. 했더니 둘째가 다시 안 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이렇게 호기심을 느낀 거죠. 자, 여기서 첫째가 어쩔 수 없지. 각자 8마리, 5마리, 1마리씩을 가지고 나머지는 죽여서 고기로 나누어 갖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해결을 하죠. 그러지들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오. 내가 셋 모두가 만족하도록 해결해 드리리다. 셋 모두가 만족하도록 해라 했으니까 협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형제가 말을 나누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해보자. 예시답안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셨으면 이제 예시답안 볼게요. 세 형제가 서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 17마리를 아버지의 유언대로 꼭 맞게 나누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해결방은 보기 전에 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언대로 맞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거 워낙 유명한 일하니까 다들 알고 있을 수는 있는데 먼저 그냥 예시답안을 볼게요. 그럼 노인은 나누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더하는 방법을 생각하라 라고 하며 말 한 마리를 빌려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 18마리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말의 2분의 1인 9마리는 첫째가, 3분의 1인 6마리는 둘째가, 9분의 1인 2마리는 막내가 가지십시오. 그럼 9마리, 6마리, 2마리 하면 총 17마리가 됩니다. 이제 남은 한 마리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아주 똑똑하죠? 결국 한 마리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 가져가니까. 그러면서도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9마리를 갖겠어? 6마리를 갖겠어? 2마리를 갖겠어?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낸 거죠. 이 만화의 세 형제처럼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갈등이 발생한단다. 이럴 때 협상을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찾는다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이 단원에서는 협상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모면했던 역사적 사건, 이게 서희의 외교 담판이죠. 를 살펴보면서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협상의 의미와 전략을 알아볼 거야. 그리고 직접 협상을 해보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볼 거야. 자, 이제 협상의 의미와 전략, 이제 서희의 일화를 읽어볼게요. 서희의 대담한 외교술, 박영수가 지었네요. 자, 문당 가. 어진 임금 성종의 다스림 아래 안정을 찾아가던 고려에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 993년, 이때는 성종 12년인데 이때에 거란족이 쳐들어온 것이다. 자, 크나큰 위기, 거란족이죠. 거란족의 침입. 거란군 책임자 소순영은 봉산군, 이 봉산군이 황해북도에 있는 군대죠. 봉산군대, 이 군대를 점령한 다음에 한마디로 무찔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에 문서를 보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 자, 무릎을 꿇으라, 이 말은 보통 항복을 하라 라고 쓰이죠. 항복하라 라고 요구했다. 소순영이 내거는 고려 침략의 근거는 두 가지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고려를 침략했다. 고려에 쳐들어왔다 이거죠. 첫째,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너희 고려가 국경을 침범하여 땅을 빼앗아 가므로 우리가 와서 토벌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옛 고구려는 고려 전에 삼국시대에 있었던 한 나라죠. 고구려의 그 옛 고구려의 땅들을 다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데 고려가 있는 위치 자체도 고구려의 옛 땅에 좀 포함되어 있죠. 고구려는 북쪽으로 크게 넓혀져 있는데 그중 일부를 고려가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를 다 거란이 보통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고려가 이제 국경을 침범하여 땅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토벌하려고 왔다. 이거고, 둘째, 거란이 사방을 통일했음에도 아직 스스로 와서 섬기지 않는 자는 기어이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항복 문서를 보내라. 자, 거란이 사방을 통일했다. 한마디로 당시에는 이 거란이 군사로 강국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강국이라 이 말이 뭐죠?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네도 통일해버리겠다. 거란으로 복속시키겠다. 이런 말이죠. 기어이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했죠. 한마디로 가문단은 거란이 침략을 했고 이런 요구사항, 항복하라는 요구사항을 보냈다. 잠깐 문제 상황의 발생과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근거를 볼게요. 오른쪽 날개 핵심 콕콕에 나와 있어요. 일단 문제 상황은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오면서 거란과 고려 간의 갈등이 발생함. 침략 근거는 두 가지가 있었죠. 1번 고려가 국경을 침범하여 땅을 빼앗아감. 여기서 주장하는 국경이라는 것이 고구려의 옛 땅이죠. 두 번째, 거란이 사방을 통일했음에도 고려가 거란을 섬기지 않음. 그러니까 원래 예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는 큰 나라를 섬겨왔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가 거란이 사방을 통일했는데 고려가 섬기지 않았으니까 섬겨라, 항복하라 라는 의미에서 쳐들어왔다 라는 거고, 이제
나 문단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항복 요구 문서를 받아든 고려 조정은 두려움에 떨며 마음 약한 목소리들을 다투어냈다. 하루빨리 항복 문서를 보내야 국토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서경 이북 땅에는 어차피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거기를 내주고 화친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서경 이북이 지금 북한에 있는 북쪽이에요. 어차피 여진족이 많이 살고 있으므로 거기를 내주자. 그래서 화친하다. 이게 뭐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내. 화할 화자에다가 친은 친하다 할 때 친하다 친이니까 뭐 친하게 가깝게 지냄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가까이 지내기 위해 땅을 떼어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성종은 이러한 절망적 의견에 약간 동조했다. 신은 군사 강국에 한마디로 거란에 맞서기에는 고려의 군사력이 약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성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종은 고려시대 때 문화적으로 꽃을 피운 그런 왕이에요. 그 대신 문화적으로 꽃 피웠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려의 군사력이 약한 걸 스스로 아니까 마침내 땅을 떼어주자는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서경에 있는 창고를 열어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거든 적의 군량이 되지 않게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하라. 한마디로 서경 이북 땅을 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곡식을 백성들에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다 버림으로써 적군한테 넘어가지 않게 하고 땅을 떼어주겠다. 한마디로 땅을 떼어주고 도망을 가겠다. 화친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정리한 거 보면은 거란에게 땅을 내주고 화친하기로 결정한 고려의 조정. 조정이라는 게 정부라는 거죠. 지금의. 자, 이번엔 다 읽어볼게요. 거란군이 텅 빈 서경에서 철수하게끔 유도하자는 전략이었다. 자, 텅 빈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량미, 한마디로 군사를 먹이거나 백성들한테 먹일 이런 양식이 하나도 없이 텅 빈 서경, 여기서 철수하게끔. 왜냐면 거란의 본거지는 고려 이북 땅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비워놓으면은 이 서경에서 철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서희가 성종의 그런 명령을 만류하며 말했다. 식량이 충분하면 성을 지킬 수 있고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고 약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허점을 찾아내 움직이는 데 있는 것인데 왜 서둘러 버리려고만 하시나이까. 더구나 식량이란 백성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식량이 적의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강물에 헛되이 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이 명령이 결국에는 왕한테 반대하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서 적의 군량이 되지 않게 남은 식량을 대동강에 던져 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서희가 반대하면서 말한 거죠. 일단 싸워보자. 다 버리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싸워보고 안 되면 그때 하자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곡식은 백성의 목숨인데 어찌 이것을 바로 버리느냐. 버리는 것보다는 적의 군사의 식량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게 하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종이 경의 생각이 옳소 식량을 버리라는 명을 거두겠소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다가 아직 안 끝나긴 했는데 먼저 오른쪽 실력 확인 먼저 보고 넘어올게요. 자, 1번 중요 있네요. 보기에서 거란이 내세운 고려 침략의 근거를 찾아 알맞게 짝지은 것은 기억, 고려가 거란을 섬기지 않았다. 그쵸? 여기서 거란을 스스로 뭐라 그랬죠? 사방을 통일했다. 거란이 신흥 군사 강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를 섬기지 않았으니 침략했다 이라고 두 번째 얘기했죠. 니은 고려가 여진족과 교류하고 있다. 이거 안 나왔고, 고려가 거란의 땅을 빼앗아 갔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거란이 이미 고구려 옛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너희 고려가 국경을 침범하여 땅을 빼앗아가므로 라고 했죠. 리을, 고려의 군사력이 거란보다 약하다. 이거는 고려의 왕인 성종의 의견이었죠. 답은 2번. 거란의 침략에 대한 고려 조정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반응했죠? 서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정의 반응은, 네, 그쵸? 거란에게 땅을 내주고 화친을 하자. 서경 이북 땅을 내어주자 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 188쪽 넘어갈게요. 이거 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성종이 마음을 바꾸자 서희가 이어 말했다. 거란의 동경에서 우리 안북부까지 수백 리 땅은 모두 여진이 살던 것을 광종대왕께서 빼앗아 가주와 송성 같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거란이 쳐들어온 원래 뜻은 이 두 성을 찾으려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구려 옛 땅을 찾겠다고 함은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크게 우세한 것만 보고 서경 이북 땅을 떼어주는 것은 묘책이 아닙니다. 묘책, 뛰어난 계책이란 뜻입니다. 또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인데 저들이 계속 욕심을 부려 요구한다면 다 주시겠나이까. 한마디로 이들이 달라고 한 땅은 이 두 성, 한마디로 가주와 송성과 같은 성이 있는 땅이죠. 이 거란이 침략한 진짜 이유, 한마디로 거란이 현재 요구하는 두 성이 바로 이 성인데, 만약에 거란이 삼각산 이북, 이 땅도 원래는 고구려 옛 땅이니까 이 땅도 내어라 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수긍하시겠습니까? 요구한다면 다 주시겠나이까. 더군다나 땅을 떼어주는 것은 만세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임금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번 싸워보도록 한 뒤에 다시 하친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싸워는 보자. 싸워는 보고 그 다음에 화친을 할지 말지, 정말 정 안 되겠으면 화친을 하겠지만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화친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번은 싸워보자. 그렇지만 위험하니까 임금은 서울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죠. 서희의 의견의 대부분의 대신이 거란군의 화만 돋을 거라며 반대했으나 결단을 내린 성종은 서희의 의견에 따라 항전을 준비하도록 했다. 항전, 대항하는 전투, 적에 대항하여 싸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란군에 대항하는 전투, 항전을 준비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성종도 서희의 의견에 따라서 한 번은 싸워보자 라는 의미죠. 자, 이제 옆에 오른쪽에 핵심 콕콕 볼게요. 문제 상황에 대한 서희의 진단과 대응 방안. 먼저 진단은 거란이 쳐들어온 이유는 가주와 송성을 차지하려 한 것에 지나지 않음. 한마디로 고구려 옛 땅이라 하지만 그 모든 옛 땅이 아니라 이 두 성만이면 된다 이런 의미였죠. 고구려 옛 땅을 찾겠다고 하면 고려를 두려워하는 것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고려가 고구려를 이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고구려 시절에는 천하를 벌벌 떨게 했으니까 그런 고려를, 그리를 이은 고려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거란에 항전하기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추는 한편 거란과의 협상을 준비하였다 라고 했고, 자, 여기는 라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볼게요. 서희는 전투 태세를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을 생각했다. 항복 요구 문서 속에서 거란의 약점을 간파한 서희는 국서를 들고 대범하게 소선영을 만났다. 자, 국서라는 거는 나라의 문서라는 거예요. 국가의 원수. 이 원수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할 때 그 원수가 아니죠. 으뜸 원자를 쓰는 원수. 한마디로 왕, 국가의 왕, 각 국가의 대빵 1인자,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이름으로 보내는 외교 문서라는 거죠. 소순영은 서희가 찾아오자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했다.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는 나에게 뜰에서 절해야 한다. 대국이라는 게 거란이죠.
자, 귀한 인물, 귀한 사람이니 그대는 나에게 뜰에서 절해라, 바닥에서 절해라 하면서 이 보통 사람 앞에서 뜰에서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군신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소순령이 거란과 고려 간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라는 것이 이 문장으로 잘 드러나죠. 서인은 소순령의 위압적 요구를 거부하며 대답했다.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라면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에는 뜰에서 보통 절하는 것이 예의고 법도다. 그럴 땐 모르겠지만 양국 대신들이 마주보는 자리에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고려와 거란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양국 대신들이 마주보는 자리.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그리하겠는가? 서희의 의연한 태도와 당당한 논리는 소순령을 심리적으로 압도했고 이런 기세는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기까지 보면은 소순령과의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한 서희. 여기까지가 라의 내용이죠. 여기 협상에 임하는 서희의 태도, 오른쪽 핵심 콕콕 날개 쪽을 보면은 먼저 소순령이 서희한테 뜰에서 절을 하라며 위압적으로 요구했죠. 군신 관계를 들먹이면서 요구를 했는데 서희가 의연한 태도로 소순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서희는 소순령의 위압적 요구를 의연한 태도와 당당한 논리로 거부하면서 기선을 제압하였다. 그리고 이 제압한 기선은 협상에서도 협상을 할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나왔죠. 자, 이거 모두 일단 말을 읽고 볼게요. 돌아올게요, 다시. 소순령이 먼저 말했다.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차지했는데 당신네가 이를 조금씩 먹어들어왔소. 한마디로 고려를 고구려의 후예가 아니라 신라의 후예라도 봤다 이런 거죠. 결국 통일 신라 다음에 나온 나라가 고려이므로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봤는데 또 우리나라와 땅이 이어져 있는데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자 이때 송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에 있었던 나라가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니 오늘 고려를 침략하러 온 이유가 있는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황제에게 아련할 사신을 보내면 알현하다. 높은 사람을 찾아뵐 때를 알현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황제를 아련할 사신을 보내면 무사할 것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은 고려를 가만히 냅두겠다. 고려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항복하지 않으면 고려 공격하겠다는 협박이었다. 이에 서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도읍을 정하였다. 수도를 세웠다. 자, 고려가 고구려에서 구 빠진 게 고려죠. 고구려를 이었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였고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그대로 고려의 수도로 지었다. 만일 국경을 따진다면 귀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국경 안에 있던 것인데 한마디로 거란의 동경도 모두 원래는 고구려의 옛 땅이었으니 고구려의 옛 땅을 이은 우리 고려가 그 땅을 가지는 것이 맞다. 모두 우리 국경 안에 있던 것인데 어찌 조금씩 먹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소. 그리고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훔쳐 살고 있소이다. 지금 여진으로 거란에 관심을 돌렸죠. 교활하고 간사한 그들이 여진이 통로를 막아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도 더 어렵기 때문에 황제를 아련 못하고 사신을 보내지 못하고 있소.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 성보를 쌓고 길이 통하면 한마디로 성보, 성벽 또는 소규모의 요새라고 부르거든요. 적을 막으라고 만들어 놓은 요새 같은 성보를 쌓고 길이 통해서 나다낼 수 있게 되면 어찌 사신을 보내지 않겠소.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전해 천자께서 들으신다면 자 천자 보통 임금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에서 천자라고 불렀죠. 여기선 거란의 왕을 의미해요. 어찌 가엾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리요.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설명한 현답이었다. 현답, 현명한 대답이었다. 한마디로 거란이 뛰어난다는 것은 인정을 했죠.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한마디로 황제를 아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여진 때문이다. 거란은 충분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고려의 입장, 여진 때문이다. 이게 고려의 입장이죠. 이거를 설명한 현명한 대답이었다. 한편으로는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는 말이기도 했다. 이 회군이라는 게 여진을 물리치면서 거란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분을 주는 말이기도 했다. 이게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고려를 복속시키지 못하고 간다면은 거란의 입장도 난처해지겠죠. 왜냐면 군사가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고려를 먹지 못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침략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좋지 못하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왜 쳐들어왔나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진을 없애라. 그러면은 우리가 황제를 아련하겠다. 사신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위에서 또 넘어갈게요. 위에서 땅을 떼어 바치고는 아니지만 황제에게 아련한 사신을 보내라. 이걸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고려의 입장이 길만 터주면은 사신을 보내겠다. 황제를 아련하겠다. 지금까지 안 한 거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다. 왜? 여진 때문에. 이런 의미죠. 결국 소순영은 거란 임금과 상의한 뒤 너그러운 척 고려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철군을 결정했고 서인은 당당히 개선했다. 자, 개선하다.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철군이라는 것은 군대를 철수시켰다. 철군을 결정했다. 자, 소순영은 서희의 조리 있는 말과 당당한 태도에 감격하여 낙타, 말, 양 등 많은 가축과 비단을 선물하고 돌아갔다. 자, 이게 서희와 소순영의 협상 결과죠. 한마디로 그 협상 결과는 자, 이제 고려 쪽에서 거란 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사신, 황제를 아련할 사신이고 거란이 고려에게 들어줄 것은 철군과 동시에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는 여진군을 물리쳐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협상 결과고 마부분을 요약한 걸 보면은 협상을 통해 소순영을 설득시켰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실력 확인이 있어요. 188쪽에 있는 건데 아까 못하고 넘어왔으니까 지금 할게요. 보기는 거란의 침략에 대한 서희의 대응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 단어로 쓰시오. 서희는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진짜 이유를 파악하여 거란에 항전하기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추면서도 거란과 협상, 이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 담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자, 4번 또 중요 있죠. 라의 서희와 소순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소순영은 서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뜰 앞에서 절하라 그랬죠. 그게 군신관에 있던 법도다 예의다 라고 말했고 소순영은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희는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둘 비교하는 모습. 서희는 신하로서 소순영과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4번 내용이 1번을 거절하면서 나온 거죠. 5번 서희는 소순영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거란의 약점을 거론하고 있다. 아니죠. 거란의 약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의 핵심 콕콕 소순영의 주장에 대한 서희의 대응과 그 의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응 먼저 나왔는데요. 고려의 국명, 나라의 이름,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과 수도, 평양이죠. 그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므로 국경을 따진다면 거란의 동경도 고려의 국경 안에 있는 것이다. 2번 여진이 통로를 막고 있어 사신을 보내지 못한 것이니 여진을 쫓아내고 고려의 옛 땅을 찾아 길이 통한다면 사신을 보낼 것이다.
한마디로 여진을 몰아내달라 이거죠. 이를 통한 의의, 거란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거란에게 회군할 명분을 주었다. 군사를 돌릴 명분을 주었다. 자, 서희가 협상을 성공시킨 비결은 고려, 거란, 송의 역학관계가 뭐냐? 이 단어는 원래 물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뭐 쉽게 생각해보면은 먼저 국어에 사전에 나와 있는 걸로는요. 부분을 이루는 요소가 서로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제약한다. 그런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해보면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 고려, 거란, 송 이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생각해보면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 역학 관계 한마디로 그 서로 세 나라 간의 힘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에 맞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뭐 거란이 내세운 게 고려가 땅을 빼앗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희가 말한 거는 그 땅을 빼앗는 건 원래 자신의 땅이고 오히려 거란의 현재 동경이 우리의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사신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진을 쫓아내주면 사신을 보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거란이 원하는 대답을 다 들려주었죠. 그게 바로 서희가 협상을 성공시킨 비결이라는 것이고, 자, 바를 읽어볼게요. 서희가 소순령을 설득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재주가 아니었다. 고려, 거란, 송의 역학관계, 역학 여기 나오는구나. 부분을 이루는 요소가 서로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제약하는 현상.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거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에 맞는 대답을 들려주는 게 협상을 타결시킨 비결이었다. 타결하다. 서로 양보하면서 일을 마무리한다. 그런 거죠. 일을 마무리시킨 비결이었다. 보면은 먼저 정확히 파악한 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게 국제전세 그 정세도 거란, 송, 고려 이 세 나라의 정세를 정확히 분석했다 이거고, 두 번째 거란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마디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거죠. 여전히 송나라와 맞서고 있는 거란으로서는 한마디로 거란과 송은 현재 대립 중이죠. 싸우고 있고 거란으로서는 고려와 일대 전쟁을 벌이는 것에 부담을 가졌기에 한마디로 거란과 송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란은 고려와 전면전으로 이렇게 또 오래 싸우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항복을 받아내고 그래서 위협이 안 되도록만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부담을 가졌기에 겁만 준 채 화친을 맺으려 했는데 이게 거란이 고력을 침략한 진짜 목적이죠. 고려가 표면상 그렇게 반응했기에 타협에 응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바 내용은 서희가 협상에 성공한 비결이 나오고 4. 서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란과 통교하려면 한마디로 사이좋게 통할 통해 사길교 사이좋게 지내려면 여진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뜻을 관철시켰다. 실제로 서희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진 쪽을 몰아냈으며 여러 고을의 성을 쌓고 고려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대시켰다. 서희의 담판 덕분에 고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청천각에서 압록강까지 영토를 늘리는 데 성공했으니 절체절명이 무슨 지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기회로 나라의 땅을 더 넓혔죠.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이다. 여기 또 정리한 거 보면은 고려의 영토를 서희가 압록강까지 늘렸다. 이 내용이죠. 먼저 1번을 보기 전에 실력 확인 부분 보고 넘어갈게요. 5번. 기억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서희가 제시한 근거 두 가지가 무엇인지 쓰시오. 기억의 내용은 저 위에 있었죠. 마부분 처음에. 소선량이 말한 건데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차지했는데 당신네가 이를 조금씩 먹어 들어왔소 라고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서희가 제시한 근거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 질문인데 위에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1번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2번
평양에 도읍하였다. 수도를 평양으로 하였다. 라고 한번 보면 되겠고, 자 6번 이 글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서희가 협상을 성공시킨 비결로 적절한 것은, 자 6번 또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1번 고려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이런 말 드러나 있지 않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서희가 뭐라 그랬어요? 왕한테 일단 싸워보자 라고 한 거죠. 죽는 일이 있어도 화치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곡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일단 싸워보자 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협상을 성공시킬 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고, 거란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거죠. 4번 국가 간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거란, 고려, 송의 관계고, 5번 군사력을 재정비하여 여진족부터 우러내었다. 이건 전혀 아니고 이것을 거란에게 해달라 라고 했었죠. 자 이제 1번 고려와 거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 시답안에도 나와있듯이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원인과 결과죠. 다음 밑에 내려와서 2번 이거는 시험 전에 반드시 체크하래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근거와 요구사항. 자,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땅을 차지했는데 고려가 국경을 침범하여 땅을 빼앗아 감으로 토벌하고자 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요구사항은 뭐라 볼 수 있어요? 국경을 내놓아라, 땅을 떼어달라, 이렇게 보면 될 거고, 2번 거란이 사방을 통일했음에도, 한마디로 거란이 강대국임에도 고려가 아직 스스로 와서 섬기지 않았으므로 쓸어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항복문서를 보내라. 이 항복문서가 결국 요구사항이긴 한데, 이 항복문서에는 또 다르게 보면은 소순영이 말한 걸 보면은 신하가 와서 자신의 황제를 아련하라 라 그랬었죠. 여기 핵심 콕콕 오른쪽에 먼저 보고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협상의 결과로 고려와 거란이 얻게 된 이익, 이거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먼저 고려는 거란의 고려의 영토를 인정받았고, 거란의 침입을 전쟁 없이 피 흘리지 않고 물리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란 측에서는 1번 고려의 거란의 실체를 인정받음, 이거는 서희의 단판에서도 나왔죠. 2번 고려가 사신을 보낼 것을 약속받음. 한마디로 소손영이 서희한테 얘기했을 때, 아니 반대로 말했네요. 서희가 소손영한테 얘기했을 때 여진이 사회에 껴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동안 황제를 아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협상의 결과로 고려는 사신을 보내게 되었고, 보내기 위해 거란이 여진군을 쫓아주기로 했다 라고 했죠. 협상을 통해 고려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으며, 거란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게 거란의 실체를 인정받았다라는 의미고, 즉 협상을 통해 고려와 거란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 협상은 아까 뭐라 그랬죠? 참여자 간 모두 동의 또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낸다 라고 그랬죠. 자, 3번 서희가 문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했는지 확인해보자.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 거란은 송과 맞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와 전쟁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게 국가 간의 고려, 송, 거란 이 세 나라 간의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거란의 침략 목적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겁을 주어 화친을 맺으려는 것이다. 송나라 간의 싸움에서 자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화친을 맺어가지고 일단 고려만큼은 덤빌 수 있다, 또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거죠. 자신들의 위협에서. 소선영에 대한 기선제압. 뜰에서 절을 하라는 소선영의 위압적인 요구에 양국 대신들이 마주보는 자리이므로 그럴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런 소선영의 기백 또는 이런 당당함, 이런 거에 소선영이
고려를 떠나면서 낙타와 말, 양 등의 많은 가축과 비단을 선물하고 갔다 그랬죠. 자, 거란의 입장에 대한 인정과 고려의 입장 설명, 고려의 국명, 나라의 이름과 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 평양이었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오히려 거란의 동경도 모두 우리 국경 안에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진족이 거란과 인접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어. 살고 있어. 점령하여 살고 있다. 라는 뜻이죠. 점거라는 뜻이. 점거하고 있어. 왕래하기 어려워 사신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내지 못한 것이다. 여진을 물리치고 우리의 옛 땅을 찾아 길이 통하면 사신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죠. 실력 확인 보기 전에 4번 먼저 할게요. 네, 4번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문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협상의 결과로 양측이 얻게 된 이익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먼저 고려 측의 서희의 입장으로는 거란의 고려의 영토를 인정받고 거란의 침입을 전쟁 없이 물리쳤다. 이 뒤에 전쟁 없이 거란을 물리쳤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번 소선령, 거란의 소선령이 하는 말로는 고려의 거란의 실체를 인정받았고 고려가 사신을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것은 이루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날개 실력 확인 중요라고 써있네요. 7번 문제인데 거란의 고려 침략에 대한 서희의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자, 거란의 고려 침략에 대한 서희의 진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겁을 주어 고려와 화친을 맺으려는 것이다. 2번 송나라와 고려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것이다. 이건 아니죠.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알리는 것이다. 이 고려 침략에 대한 진단이죠. 이건 아니고 송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 고려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거란은 송나라와 화친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죠. 5번 거란과 고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진을 물리치려는 것이다. 이거는 고려가 거란한테 요구한 것이죠. 물리쳐 달라라고. 답은 1번. 고려 거란 송의 역학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서희가 그러면서 거란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죠. 그걸 진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진단 두 가지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1번 거란은 송과 맞서고 있어 고려와 전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2번 거란의 침략 목적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려에게 겁을 주어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죠. 답은 1번. 자, 8번 또 중요. 서희와 소선령의 협상을 통해 고려가 얻은 이익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것도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협상을 통해 고려가 얻은 것 뭐냐면 고려는 전쟁이죠. 결국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또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즉 협상의 결과로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전쟁 없이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거란의 고려의 영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여기 나왔죠. 토대로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시험 전 반드시 체크. 서희와 소선령이 협상에서 알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써보자. 먼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요구와 목적을 파악한다. 기선을 제압한다. 강점과 약점에 유의한다. 전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죠? 사신을 주겠다. 사신을 보내겠다 라고 했죠. 우리도 감수할 건 감수한 거죠. 양보와 설득으로 타협안을 찾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서희가 활용한 협상 전략을 봅시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문제 상황과 상대방의 목적 있는 1번 보면은 고려 거란송이라는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목적을 파악하였다.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거고 강점과 약점이 나오는 2번 보면은
거란이 송나라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와 전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왜 전쟁하느냐면은 군대를 두 군데로, 한 군데는 송으로, 한 군데는 고려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 그것도 중국이라는 송나라라는 큰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군을 분리시키는 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였고, 기선을 제압한다. 3번. 소선영의 위압적 요구를 의연한 태도와 당당한 논리로 거부하면서 소선영을 심리적으로 압도하였다. 양보와 설득을 통한 타협안 마련. 같이 4번으로 볼게요.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거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사신을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 이 일부 수용하는 게 이거죠. 자, 6번. 서희와 소선영의 협상을 바탕으로 협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협상이 중요한 이유, 이거 시험 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별표해 두시고, 예시 답안 보면은 서희와 소선영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서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했다면, 자, 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두 나라 모두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희의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인해 고려와 거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자, 보면은 두 나라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땅을 떼주었겠거나 또는 뭐 끝끝내 전투를 하게 되었다면은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었죠. 국호를 빼앗기고 국명을 빼앗기고 뭐 거란의 속국으로 가기도 했겠고 막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거란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나라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와의 전투를 통해서 고려를 획득할 수는 있어도 송나라한테는 질 가능성이 더 크겠죠. 송나라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군대를 또 고려를 보냈으니까. 그러면은 이 작은 나라를 얻자고, 고려라는 작은 땅을 얻자고 송이라는 큰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일단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들의 피해, 죽음,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게죠. 이렇게 협상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알기를 봐서 협상의 중요성. 양국의 협상 결과 전쟁 없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었다. 협상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계속 나오네요. 중요한 키워드죠.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협상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자, 다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이. 자, 7번. 우리 주변에서 협상이 필요한 상황. 넘어갈게요. 쏙쏙 개념 정리 볼게요. 협상의 의미, 이거 아까 했지만 개인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 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표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협상의 또 다른 유의어, 합의, 그냥 협의라고 봐도 되고, 협의, 합의, 토의, 비슷한 유의어가 있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의 차이를 알아두는 건 좋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런 유의어가 있다,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협상의 전략.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협상 상대방의 요구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협상에 당당한 태도로 임하되, 한마디로 기선제압을 하되 전부를 얻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양보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모두 서희 외교 단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제 실력 확인 문제 보면은 9번 중요. 서희가 활용한 협상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였다. 양보와 설득으로 타협안을 찾았다.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전부, 아니죠. 전부를 얻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답이 4번. 상대방의 요구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협상은 조정과 무엇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무엇을 추구함으로써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다. 자, 여기 무엇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했던 거 하나 있죠?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서희처럼 협상하라에서 서희 내용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협상의 절차와 태도가 나오는 다른 내용, 서희 내용 아니라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92쪽 협상의 절차와 태도를 봅시다. 자, 새로운 글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또 문제 상황, 그리고 각 업체와 학교가 제기한 근거, 주장과 근거 보면서 글 읽어 나갈게요. 먼저 S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던 A업체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자, 다시 학교는 S학교고 업체는 이 학교에다가 급식의 재료를 납품하던 업체죠. 이상기온으로 인한 흉작 뭐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흉작이다라는 말을 쓰죠. 식자재의 물가 상승으로 연초에 계약한 단가로 급식 재료를 납품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 급기야 아무런 조치 없이 손해만 볼 수 없기에 학교 측에 협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연초에 이 업체와 이 학교가 계약을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계약을 대충 식자재를 뭐 몇 그램 또는 뭐 어떤 단위 수당당 1,000원 내 팔겠다, 1,000원을 받고 팔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상기온으로 흉년이 들어서 흉작이 되었고 식자재의 물가가 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원에 팔면은 이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는 최소 1,200원을 팔아야 소득이 조금 생기는데 1,000원에 팔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거죠. 손해만 볼 수는 없기에 협상을 요구했다. 그럼 문제 상황 보면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흉작과 식자재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초에 계약한 단가로 급식 재료를 납품하기가 어려워진 A업체.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죠. 자, 이제 나 부분 읽을게요. A업체가 먼저 말하기를 연초 계약한 단가에 맞추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웬만하면 약속대로 시행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납품가 인상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A업체의 주장 또는 입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납품가를 인상하라 라는 뜻이고 그 납품가 인상을 위한 근거는 단가에 맞추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힘들다. 이게 1번이죠. 자, 그랬더니 학교가 글쎄요, 저희 쪽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려우시더라도 계약 내용을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반대의 근거는 1번 갑작스럽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내용을 준수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업체가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요즘과 같은 상황이란 거는 아까 나왔듯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흉작 이거랑 식품 단가가 인상된 이 두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보게 되니 저희로서는 현상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상 유지도 힘들다. 한마디로 굉장히 손해다. 이런 의미고 학교가 다시 납품가를 인상하게 되면 저희도 학생들의 급식비를 인상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납품가 인상이 업체의 주장이었죠. 입장이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 1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힘들다. 단가에 맞추어 공급하기 힘들다. 이거고 2번이 우리가 손해를 본다. 이대로 납품을 하게 된다면 현상 유지도 힘들다. 이런 거였고 학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계약 내용이니 준수하라. 이게 1번이고 2번은 학생들의 급식비를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거죠. 다 읽어볼게요. 업체가 먼저 나오죠. 그렇지만 이렇게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 식자재의 물가가 무려 30%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납품가를 20% 인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자, 식자재 물가의 인상률이 30%니까 납품가 한마디로 전체 우리가 제공하는 식품의 납품가는 20% 인상을 해주길 바란다. 이게 업체 주장이죠. 납품가 인상인데 구체적인 인상률은 20% 이게 처음에 나온 거죠. 그랬더니 학교가 그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납품가를 갑자기 20%나 인상하면 학생들의 급식 단가는 한꺼번에 600원이나 인상됩니다. 한마디로 한 번 급식 먹을 때 600원씩 더 내야 되면서 먹는다 이런 의미죠. A 업체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익은커녕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너무 손해다. 남는 게 없다. 계속 잃고만 있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학교가 아무리 그래도 한꺼번에 20%를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지요. 사정이 어려우시다고 하니 납품가의 인상률을 5%로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업체에게 제안하는 학교의 대안이죠. 20%는 힘들다. 대신 5%는 어쩌겠냐. 그랬더니 A 업체가 5%는 표시도 안 합니다. 이익은 안 나더라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양보하시지요. 했죠. 한마디로 5% 말고 위로 올려달라. 5%는 불가하다. 그랬더니 학교가 라부분이죠. 좋습니다.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 한없이 오르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른다 라는 말 쓰죠. 그때 천정부지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요. 10% 인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은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아쉽습니다만 연초에 계약한 내용도 있고 하니 이쯤에서 만족해야겠죠. 그 정도면 손해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A 업체에서 10% 인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효과죠. 손해를 면한다. 이 정도가 결과다. 계약대로 했으면은 계속 손해만 계속 나는 상황인데 10%를 인상을라도 했기 때문에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손해는 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학교가 대신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거는 10% 인상을 오케이 수락하는 대신에 학교가 주장 또는 제안할 수 있는 정도죠.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료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것을 학교가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업체가 그럼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핵심 꼭지를 다시 볼게요. A 업체는 급식 재료 납품가를 20% 인상해 주기를 바랬죠. 그랬더니 학교가 인상해 주기는 어렵다 이러고 처음에는 5%만 하는 건 어떠냐 했다가 5%는 안 된다 라 그랬더니 학교가 다시 그러면 10% 더 이상은 곤란하다 그랬더니 여기서 오케이 이런 내용이죠. 이 업체까지 읽었으니 이 A 업체가 S학교에 급식재료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게 문제 상황이고, 자 이제 주장의 근거들을 볼게요. A 업체 연초 계약한 그 단가에 맞추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는 어렵다. 또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을 보게 된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식자재의 물가가 30%나 인상되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납품가를 인상해 주길 바란다 라는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학교가 갑작스러운 일이라 연초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급식비 인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우려된다를 통해서 인상해 주기 어렵다. 이게 S학교 주장이죠. 한마디로 여기 이 부분이 주장이라 보면 되겠네요. 자, 실력 확인 먼저 보면은 이 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A 업체는 급식재료 납품가를 2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2번 A 업체는 식자재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됐었죠? 30%. 3번 S학교는 A 업체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대안을 제시하였다. 고려를 했죠. 처음에는 뭐 갑작스러운 일이라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A 업체에 대한 사정을 들은 다음에는 이를 고려를 하면서 납품가의 인상률에서 일부 조정한 대안을 제시했죠. 그게 5%였다가 나중에는 10% 이렇게 갔죠. 답은 3번. 4번 S학교는 급식비 입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하였다. 맞고 S학교는 A 업체에게 연초에 계약한 내용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맞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핵심 콕콕 볼게요. 이 협상의 진행 과정과 결과. 먼저 시작 단계. A 업체가 급식재료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S학교는 이를 거부함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갑작스럽고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거였고, 두 번째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거였죠. 자, 조정 단계 넘어가면 A 업체는 식자재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납품가를 2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S학교는 납품가를 20%나 인상할 경우 급식 단가가 한꺼번에 600원이나 인상되기 때문에 5%로 납품가를 인상하자. 납품가 인상률은 5%로 잡자라고 제안을 하였다. 라고 했는데 해결 단계 마지막에서 A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고, 이게 결과죠. 협상을 통한 결과. S학교는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이게 S학교가 얻은 결과죠. 여기 내에서 서로 양보하여 납품가의 인상률을 10%로 합의하였다. 처음에 A 업체가 신선한 재료를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라 그랬잖아요. 제품 뭐 그런 재료의 단가가 높아져서. 근데 10%로 올리면서 인상을 하면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될 정도까지는 된 거죠. 그래서 S학교는 질을 얻고 A 업체는 이익은 아니지만 손해를 보지 않는 결과를 이루어냈다라고 본 거죠. 그 전체 결과로 A 업체와 S학교는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박수. 자, 이제 문제 볼게요. 급식 재료 납품가 인상에 관한 협상 사례를 읽고 협상 참여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자. 시험 전 반드시 체크. 먼저 A 업체의 주장은 납품가를 20% 인상해야 한다. 이고 S학교의 주장은 납품가 인상은 불가하다. 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 있었어요. 먼저 A 업체에 대한 근거. 연초 계약한 단가로는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기 어렵다. 또는 재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고, 2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 본다. 3번. 전년도에 비해 식재료의 물가가 30%나 인상되었다. 이거고, S학교 납품가 인상은 불가하다에 대한 근거가 갑작스러운 일이라 계약 내용을 준수해라. 연초에 했던 계약 내용을 준수해라. 2번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우려된다. 이거였죠.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실력 확인 보면은 12번 중요 별표. 일반적인 협상의 절차를 고려할 때 나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나의 단계는 처음에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죠. A 업체가 뭐 올려달라, 인상해달라 이거고, 학교는 두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럼 곤란할 것 같다 이렇게 한 부분이 나의 단계예요. 1번 합의안을 작성하고 협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아니죠. 시작 단계니까. 2번 제시된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이거는 해결 단계에 대한 내용이죠. 3번 쟁점에 대한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3번 답이죠. 이게 바로 시작 단계에 대한 내용이고, 4번 쟁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거는 시작 단계 다음에 나오는 조정 단계이고, 5번 쟁점 사항 이외에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거는 해결까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시작 단계의 답은 3번. 이제 13번. 이 협상에서 A 업체와 S학교가 합의한 타협안이 무엇인지 쓰시오. 간단하죠? 보면은 납품가 인상률을 10%로 조정하자. 이게 타협안이죠? 뭐 금방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자, 여기 꼼꼼 보충자로 나오는데 협상과 토의, 토론. 아까 협상이랑 토의 유사하다 라고 말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네요. 먼저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대표가 협의하여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다. 즉 협상은 협상 참여자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협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과정인 토의와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토의는 갈등이 전제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공통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인데 협상은 반드시 갈등이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게 다르죠. 그리고 토론과의 차이점을 볼게요. 협상은 궁극적으로 협상 당사자 간의 타협을 목적으로 하지만 토론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쳐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타협과 설득의 차이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협상의 절차와 태도에 있는 이해 부분 볼게요. 2번 A 업체와 S학교의 협상 내용을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보자. 예시답안 바로 볼게요. 일단 시작 단계에는 A 업체의 급식 재료 납품가 인상 요구와 S학교의 거부. 여기에는 정확히 몇 %라고는 안 나와 있죠. 그때 먼저 조정 단계에 가면은 애초에 A 업체는 20% 인상을 요구했고 S학교는 5%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600원이나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학생들과 부모의 부담이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시작 단계부터 같이 언급한 내용이고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 자 여기 이게 결과죠. 업체는 A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S학교는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종 합의안은 인상폭을 10%로 한다. 있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협상의 절차. 시작 단계에서는 쟁점에 대한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을 확인. 조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합의점을 도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협상의 올바른 태도는 협상은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필수적이다. 자, 3번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말해보자. 이거는 이게 없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A 업체가 끝까지 20% 인상을 주장했을 경우 S학교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A 업체는 계약 파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어 S학교와 다시는 계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S학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교와도 쉽게 계약을 따지지 못하겠죠. 다 소문이 날 테니까. 두 번째, S학교가 끝까지 납품가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을 경우 A 업체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급식 재료를 신선도를 떨어뜨리거나 해서 결국 손실을 줄이지 않게 만든 그런 재료를 납품하게 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 여기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태도, 시험 전 반드시 체크. 협상에서 필요한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 자, 그럼 바로 14번 보면은
협상에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로 적절한 것은 뭐죠? 서로 양보하며 배려한다. 바로 답은 3번.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무조건 수용한다.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아니고 결과가 크게 이익이 안 될 경우 이행하지 않는다. 다 아니죠. 답은 3번. 쏙쏙 개념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협상의 절차와 태도. 협상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므로 협상의 절차를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작, 조정, 해결 단계를 거친다. 시작 단계는 쟁점에 대한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조정 단계는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다시 말해 시작 단계에서는 뭐 인상해달라 이 정도였다면은 조정 단계에서는 20% 인상해달라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해결 단계는 제시된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이때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필수적이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수행 볼게요. 다른 글 하나 나왔죠? 철순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월요일 저녁 엄마가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아빠와 철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다. 자, 엄마가 여보 거실 청소기 좀 돌려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 힘들어.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했는데 집에서까지 일해야 해. 그래서 엄마가 나는 일 안 하나요? 똑같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쓰레기 버리는 거 도와주잖아. 쓰레기 버리는 건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수야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엄마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랬더니 철수가 저도 주중에는 학원까지 다녀오느라 너무 피곤해요. 그럼 텔레비전 보면서 빨래라도 개주렴. 엄마가 하면 안 돼요? 저도 제 방 청소는 제가 하잖아요. 주중에는 제 방 청소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엄마가 두인이 셋이니 어떻게 밥, 빨래, 청소를 한꺼번에 다 하니? 당신도 그래요. 나도 힘들다고요.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 두 남자 뒤치다거리까지 정말 쓰러지겠어요. 집안일을 분담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오늘부터 살림에서 손 떼겠어요. 밥도, 빨래도, 청소도 이제 전부 각자 알아서 해요. 자, 이런 상황 옛날에 집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집에 가면은 아이들은 오자마자 거실에, 아빠도 직장에 돌아오자마자 거실에, 근데 엄마는 부엌에. 이건 많이 봤죠? 요즘에는 다들 안 그러고 있죠? 자, 문제 상황. 철순의 가족이 집안일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서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엄마가 아빠와 철수에게 집안일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지만 아빠와 철수가 이를 거부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 여기 완전 쓰면 한 말씀은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주장과 근거 정리하기. 엄마의 주장은 아빠와 철수가 집안일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엄마도 분명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에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하느라 너무 힘이 벅찬다. 자, 이번엔 아빠의 주장. 집에서까지 일하기는 싫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만큼은 쉬고 싶다. 또한 쓰레기 버리는 일은 매번 도와주고 있다. 철수의 주장은 주중에는 집안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근거로는 주중에는 학원까지 다녀와서 힘들고 자기 방 청소는 스스로 하고 있다. 철수가 말했지만 주중에는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요. 벅차요. 이랬는데 자기 방 청소는 스스로 하고 있다. 이게 근거였죠. 다음 협상하기인데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예시 답안만 볼게요. 자, 엄마는 식사 준비와 빨래는 자신이 할 테니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는 당신이랑 철수가 나누어서 해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아빠의 요구사항으로는 좋아,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는 알겠어. 그런데
나는 주중에만 할 거야. 주말에는 철수가 하는 걸로 하자.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철수도 주말에는 오케이.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다 오케이. 그렇지만 주중에만큼은 제외시켜달라. 이런 주장을 했죠. 할 수 있겠죠. 그 근거로는 뭐 직장 생활을 집안일까지 힘들다. 아빠는 주중에는 피곤한 만큼 주말에는 쉬고 싶다. 철수는 주중이 너무 피곤하니까 자신은 주말에 하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식사 준비와 빨래는 엄마가,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는 아빠가 맡아서 하되 주말만큼은 철수가 엄마 아빠를 모두 도와준다. 라는 결론이죠. 자,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4번의 합의안 만들기는 넘어갈게요. 5번의 평가하기. 이 평가하기는 평가를 굳이 하겠다는 건 아닌데 이 평가 기준에 나온 것이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했던 평가 학습 목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갈게요. 요구사항이 합리적인가? 한마디로 협상을 할 때 요구사항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2번,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요구사항 또는 입장에 대한 근거는 타당해야 한다. 3번,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건 안 되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하겠죠. 4번, 상호 존중과 양보의 태도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가?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나는 절대 굽힐 수 없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양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5번, 적절한 협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뭐 협상을 할 때는 적절한 전략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고. 6번, 협상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가? 자, 다시 볼 때 협상은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조금씩 돼야 하죠. 뭐 3명 또는 4명이 협상을 했는데 2명 또는 1명한테만 이익이 간다면 이건 제대로 된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서유처럼 협상하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소단원, 정리, 핵심 오리기와 소단의 형성평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